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자발적 시민분들께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또 15분이라는 짧지만 임팩트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전문가분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청년분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삶의 질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삶의 존엄성, 그런 것들이 위협받고 있다, 위기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위기 앞에서 저희가 변하지 않는, 사실 다가올 미래의 충격의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세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후위기이고요. 두 번째는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세 가지가 일자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청년 일자리 본부장을 아마 역임해서 저를 미래 일자리로 이제 연사로 이제 담당자로 모셔주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많은 논쟁이 사실 많습니다. 기후 위기가 진짜 위기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구의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지구 온난화는 오히려 사기다,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한 1000여 명의 기후와 관련돼서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집단이 봤을 때 어쨌든 이 지금 지구의 그 온도가 산업화 시기 이후로 1.1도씨가 상승했고 앞으로는 더 상승할 거다. 그 시나리오는 다양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기후 위기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14년도만 하더라도 제5차 보고서에는 한 80만 년 만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높았다고 하는데 200만 년의 그 지구 역사상 최고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희가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10년 만의 일이거든요. 10년 만에 이 5차와 6차 보고서의 차이점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그린피스에서 연구한 자료를 좀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가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그런 기후위기랑 관련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면 과연 일자리는 사라질까 아니면 일자리는 늘어날까 이런 이제 논박을 하잖아요. 이 탄소 위기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엄청난 결단을 해서 이것을 막기 위한, 예를 들면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도의 모든 예산을 정말 경기도의 탄소 배출량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친 듯이 모든 예산을 전적으로 붓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달성하기가 어려운 목표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우리가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정부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일자리는 줄어들겠지만 실제로 새로운 이제 기후 환경에 대응하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취업자, 이제 미취업자, 그리고 불안전 취업자 정도가 한 28,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4% 정도가 이제 일자리와 관련돼서 창출할 것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이제 화석연료랑 관련된 감소 비율은 0.03% 정도일 거다. 이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은 몇 가지 이렇게 리스트로만 구분 가능한 기후테크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그 기후테크 기업이 또 고용 창출까지 이루어질 거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경기도 청년 일자리 본부에서 하나 아주 작은 실험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에는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결국엔 시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시민의 대리인인 정치인이 그 행동을 하도록 해야 되고요. 근데 제가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나 좋은 일자리, 청년에게 맞는 일자리를 준다라는 게 약간 사기 같은 거예요.
그 제가 공공기관에 있지만 그래서 차라리 이런 기후 환경에 관심 있는 청년한테 작지만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기관에는 출자 출연 기금이라고 자율적으로 좀 예산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제조 기반의 산업의 그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제조 창업을 기반으로 하는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내용을 잡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청년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시장에 이제 제품을 내놓기 전에 테스트 배드를 할 수 있는 거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청년들이 제조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연결해주겠다.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들, 경기도가 갖고 있는 뭐 공적인 그런 전문가들 다 붙여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청년을 모셔봤는데요. 그 제주도에서 선인장 분말가루로 레더를 만드는 그 청년이 또 발굴이 됐고, 또, 네, 그 텀블러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세척하는 거 스타트업도 사실은 그 K워터에서 투자해서 스타트업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 텀블러 세척하는 그 노즐을 새롭게 또 개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친구들이 발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저희가 그 직접 일자리 사업을 하고 나면 사실은 인건비 지원이 끝나면 사업이 끝나지만 이 친구들은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면 이 친구들이 자기 고용도 하지만 추가적인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고용을 한다라는 것을 사실은 저는 일자리 재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좀 유망한 테크 기업을 요 정도 리스트업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는 결국엔 더 많아질 거다 적어질 거다 논박 이전에 어느 정도의 재원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2014년도에 이제 경기도 시흥에서 어쩌다 공무원이 되면서 그때 공무원 사회에서 강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소비할 사람도 노동할 사람도 그리고 투자할 사람도 사라지는 인구절벽 그리고 지방소멸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는 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3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 이게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조사 보통은 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일 정말 혁신적인 인구 감소에 대응한 정책, 그래서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해서 이걸 막는다라고 하면 4,300만 정도까지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2070년도까지.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제 머문다라고 했을 때 3,400만 정도 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조금 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5천만의 절반 인구가 2070년도면 사라질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국책연구기관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방 소멸과 관련된 부분은 뒷부분에서도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 지방 소멸과 관련된 부분이 점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방 소멸과 관련된 부분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 지역이 공동화되고 그리고 쇠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정 정도는 그런 지역 안에서의 삶의 기반 구조를 만들면서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약간 이제 2000년대 2014년도 이후에 뭐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 청년마을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지역에 이제 청년들이 내려가서 그 지방을 살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뭐 인프라를 지금 막 미친 듯이 투자한다고 해서 지방소멸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소멸될 도시는 소멸이 되고 감소할 도시는 감소하겠지만 거기에서 정말로 그 노인만 남는 그리고 그
결국엔 그 남아있는 인구마저도 다 사라지면 사실은 아예 소멸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적정한 다양한 계층들이 그 작은 소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저는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AI나 이런 쪽에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의 종류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청년마을을 가지고 성공 사례다, 실패 사례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재부나 정부가 바뀌었어도 이 사업을 올해 연도에는 지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연도에 또 예산을 새롭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마을 사업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그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수현 대표님께서 더 많이 얘기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그 앞서서 공론 포럼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디지털 시대로의 그 전환 안에서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사실은 파편화된 일자리,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법은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종속성 안에서의 그 관계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플랫폼에서 이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노동관계로 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까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들이 확산되면 될수록 이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것들이 좀 많고, 그거에 대한, 그래서 5인 미만의 사업자나 플랫폼과 관련된 그 플랫폼 기업에 종속된 일자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뭐 그 디지털 전환이나 뭐 AI나 기술의 전환에 따라서 뭐 없어지고 새롭게 나타나는 일자리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중요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도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그 안에서 잡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시민들이 어떻게 이 관계를, 그러니까 이 일자리의 지형을, 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냐가 결국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후위기, 인구 감소,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 전환에 있어서 없어지고 당연히 새로 생성되는 일자리는 있지만, 그리고 그 위기의 강도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완충하느냐는 결국에는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그리고 그 법과 제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 전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미래 일자리랑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변화가 있는데, 사실 요즘에 저는 이제 대학생 친구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그러니까 상급학교 자발적으로 진학한 청년들도 되게 많이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대학교 가면은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당장 어디에 취업할지도 모르겠고, 그 취업한 회사가 그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생존할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솔직히 그런 영혼 없는 걱정충이라고, 영충이라고 이제 막 그 교수님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극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청년들이 불안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AI나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되게 다양한 일자리를 또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자기에게 준비할 시간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의 지원과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것과 잡체인지를 하려고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이런 잡체인지를 할 수 있는 단계적인 지원 체계, 그리고 지금은 평생 교육이라고 해서 이게 평생 오래 사니까 가벼운 취미생활 정도의 그런 교육 같은 건 많은데, 본인의 삶의 잡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투자와 지원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끝맺고 싶은 건, 이 세 가지 위기 속에서 미래 일자리는 결국에는 그 위기의 강도와 일자리의 없어짐과 새로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공론
공론장 포럼이 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져왔는데요.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데 시민적 역량이 발휘되는 그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